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엠베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경기가 두 경기밖에 없었죠. 그 중에서 이제 골스 경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최근에 계속해서 결정이 길어지고 있고요. 그 대타로 여러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오늘 쿠민가를 내보내봤습니다. 사실 쿠민가 선발 기용은 어느 정도 이제 홈에서 디트로이트는 잡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의 스티브 커 감독이 과감한 도박수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기용을 해본 거고요. 오늘 이제 스테픈 커리는 라인업에 복귀를 했고, 많은 선수들이 이제 활약을 해줄 텐데, 디트로이트는 사실 동부 컨퍼런스는 거의 꼴찌를 다투는 팀이고, 그 골든스테이트는 전체 1위를 다투는 팀이기 때문에 두 팀의 전력차는 확연합니다. 거기다 디트로이트는 지금 제라미 그랜트도 빠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승패 자체는 많은 분들이 골든스테이트가 이길 것이다 라고 돈을 거실 수 있을 정도로 확신하실 수 있지만, 골든스테이트가 이제 12월 이후에 경기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1월에는 좋지 않은 경기력을 여러 번 보여줬는데, 과연 이제 디트로이트 상대로 어느 정도 경기력을 회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볼 수 있겠죠. 1쿼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골든스테이트가 예상대로 한 10점 차 가량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걸 상대하는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그랜트가 아웃된 이후에 케이드 커닝햄이 이제 다시 한번 포텐셜을 보여주고, 커닝햄 같은 경우는 시즌 초에 비해서 몸놀림이나 슈팅 릴리즈도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그래도 몸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랜트가 아웃된 다음에 커닝햄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짐을 많이 지게 되면서 오히려 스텝업하는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결과로 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아이지아 스튜어트가 이제 르브론 제임스에게 과격한 파울을 당하면서 유명해진 선수인데,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디트로이트의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는 지금 골든스테이트가 어쨌든 디펜시브 레이팅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인데, 그런 수비팀 상대로 많은 거를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게 사실 근데 이런 수비 장면들은 좋아요. 이게 젊은 팀이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냉정하게 말하자면 실력에서 밀리는 거죠. 열정 이런 거는 항상 젊은 팀이 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 2쿼터인데, 디트로이트가 1쿼터에도 출발을 좋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2쿼터 들어서는 완전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승기를 내줍니다. 특히나 이제 골든스테이트는 이 부분에선 긍정적인 게, 최근에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1쿼터, 3쿼터 주전 라인업 이후에 벤치 라인업과 섞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리드를 많이 허용하거나 아니면 리드를 다 날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았던 라인업이 존재하던 구간이었는데, 오늘은 이 라인업에서 골든스테이트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골스 팬들이 염려하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해결되는 그런 지금 장면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라인업의 탐슨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이런 부분이 기존의 골든스테이트가 시즌 초반에 탐슨 없이도 잘 유지해왔던 거를 어떻게까지 탐슨까지 가세를 시키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 부분이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이 탐슨 하면은 커리와 탐슨이 함께하는 저 쿼터 마무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화려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그런 마무리를 탐슨이 쿼터 마무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쿼터의 디트로이트는요, 실점이야 이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60몇 점 실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공격이 문제인데, 공격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부진하는 거는 역시나 골든스테이트가 좋은 수비팀이기 때문이고, 디트로이트의 득점들을 보시면은 전부 다 컨테스트 샷 아니면 이후에 풋백 이런 것들이지, 와이드 오픈을 제대로 만들어서 던지는 샷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격에서 풀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겠고요. 골든스테이트는 최근에 승률을 유지하는 게, 오펜시브 레이팅은 이미 중위권 아래로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디펜시브 레이팅으로 지금 수비로 때려잡고 있죠. 방패로 패고 있는 게 골든스테이트입니다. 골든스테이트가 전반에 이미 승기를 잡았어요. 홈에서 30점 차 가까이 앞섰는데 전반만요. 그게 뒤집히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경기는 골스가 이긴 것 같은데, 과연 후반전 경기력이 어떨 것이냐. 골든스테이트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특히나 후반, 원래는 시즌 초에는 3, 4쿼터에 굉장히 강하던 팀이었는데, 12월을 넘어서부터 3쿼터까지는 그렇다 치고 4쿼터에서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뒤쪽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쿼터에 수비하는 장면들만 봐도 전반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일해졌어요. 물론 이게 30점 차 앞서는 팀 입장에서 조금 아니라고 그냥 루즈하게 경기 운영할 수 있죠. 근데 최근 NBA는 3점 슛이 워낙 이제 도입이 강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3점 폭발력으로 쫓아오기 때문에 20점 차라고 안일하게 경기하다가 뒤집히는 경기들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반 20점 차 넘게 난다 이러면 거의 끝난 거였는데, 요즘은 그게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경기해야 돼요. 특히 이제 비엘리차가 이런 안일한 수비에 대해서 한몫하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위긴스의 좋은 수비와 또 좋은 공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앤드루 위긴스가 그래도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팀에서도 이런 부분 적극성을 굉장히 많이 주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득점이 된 장면들이긴 한데, 비엘리차가 최근에 무리하게 림 쪽으로 드라이브하다가 이제 블락당하거나 아니면 공이 훑어지거나 아니면 슈팅 페이크 이후 트래블링 이런 게 자주 불리고 있는데, 계속 이런 플레이가 좀 거슬립니다. 디트로이트가 지금 보면은 후반전에는 괜찮아요. 전반전에 처참하게 무너진 게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페인이라면 페인인데, 이게 골든스테이트의 후반전 경기력이 안 좋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디트로이트 경기 보면서 시즌 초반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뭐 전반에 30점대 득점을 했기 때문에 후반에 50점을 넣어도 이제 80점대 득점밖에 될 수가 없죠. 전반전에 골든스테이트 수비에게 완전히 잡아먹힌 게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아쉬웠습니다. 후반전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줬어야죠. 다만 이게 골든스테이트의 4쿼터가 또 심각합니다. 지금 4쿼터의 득점 장면은 몇 개 보여드릴 게 없는데 지금 골스가 전반에 아까 68점인가로 마무리했잖아요. 오늘도 지금 후반전 득점포가 처참한데 골든스테이트는 이런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약팀 상대로라서 그렇지 강팀 상대로라면은 또 큰 리드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 될 수도 있고요. 후반전 특히 4쿼터의 골든스테이트의 공격력 심각합니다.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 이제 좋은 분석을 먼저 하나 다루겠습니다. 바로 클레이 탐슨의 활약인데요. 슈팅은 기본이고 BQ나 경기 감각 이런 거 클레이 탐슨 정말 뭐 3년 만에 복귀를 했지만 그동안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몸이 기억하고 있는 플레이인 거죠. 클레이 탐슨이 위력적인 거는 슈팅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그 슈팅 능력을 바탕으로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받쳐주는 BQ 이 부분까지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냥 슈팅만 던지는 능력으로만 보면 버디힐드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제 버디힐드를 클레이 탐슨급으로 평가하지 않는데 결국 이제 BQ 차이죠. 클레이 탐슨은 슈팅 외에도 본인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팀원들을 살려줄 수 있는 BQ가 존재한다. 이런 거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비엘리차가 수비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거슬려서 이걸 좀 모아봤는데 지금 보시면요. 물론 뭐 비엘리차 때문에 다 먹혔다 뭐 이런 장면들만 모아온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보면 박스아웃의 적극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스크린이나 수비 아웃넘버 상황에서 인지 그러니까 수비 상황에서 집중력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수비에서 앵커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빅맨이 사실 수비 대형을 인지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뭐 2K 게임을 하면 이게 능력치로도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비엘리차가 최근에 수비에서 집중하거나 의욕이 없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골든스테이트 팬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거죠. 공격에서도 욕심이 많고요. 오늘은 상대가 디트로이트여서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비엘리차가 저조한 경기력 또 이제 안 좋은 마인드 이런 것들로 지적을 받고 있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일단 골든스테이트는 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제 마지막에는 조금 찝찝한 승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1, 2, 3 옵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그다음 앤드루 위긴스까지 셋의 야투율이나 이런 게 모두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디트로이트가 특히나 2쿼터에 엄청나게 무너진 수비 대오를 보여주면서 선수들의 야투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온 경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이런 경기에서도 스테픈 커리가 30득점 이상이나 클레이 탐슨이 예전처럼 뭐 폭발력을 갖고 30득점 이상 아니면 뭐 위긴스가 이런 경기에선 30득점 이상 뭐 이런 게 조금 안 보이는 건 아쉽긴 하죠. 아무래도 골든스테이트가 지금 득점포가 침체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반전의 계기가 되는 경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늘도 비엘리차의 지금 박스 스코어 좀 보실게요. 비엘리차가 17분가량 뛰면서 지금 득실 마진 오늘 골든스테이트가 사실 전반에 일찌감치 30점 차를 냈던 경기인데 그런 경기에서 마진이 마이너스 2자릿수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독보적으로 그냥 못해요. 비엘리차를 보면은 야 쟤 누구냐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경기를 보면서 거슬릴 정도로 못하거든요. 거기다 오늘 파울 5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놀림 자체가 굼뜨고 어찌 보면 인지를 늦게 하고 있다 파울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안 좋은 수비가 많다라는 거를 파울 개수를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17분 뛰고 5파울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마진이 뭐 거의 혼자만 다른 경기한 수준인데 다른 선수들의 마진을 감안했을 때 거의 비엘리차가 들어가면은 점수차를 많이 까먹었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비엘리차의 폼이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와이즈먼이 복귀했을 때 와이즈먼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비엘리차는 시즌 초반에 그 쏠쏠했던 롤플레이어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자기가 골든스테이트에 와서 스트레치 빅맨 그러니까 단순 스트레치 그냥 슈팅 던지는 빅맨으로 취급받지 않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만큼 자기의 슈팅 능력 이상의 욕심이 좀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커 감독이 잘 눌러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시 예전의 완소 플레이어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골든스테이트는 뭐 전체적으로 무난한 경기 했고요. 다음 이제 패배한 디트로이트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뭐 특히나 이제 전반전에 완전히 골든스테이트 수비에게 압살당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트로이트가 자랑하는 유망주들이죠. 커닝햄 아니면 샤디 베이 그리고 디알로 뭐 이런 선수들 그리고 스튜어트가 오늘 1, 2쿼터에 그래도 좀 좋았고요. 그런 선수들이 모두 야투율이 대부분 좋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제 골든스테이트 수비가 넘기 어려운 벽이었구나. 특히나 이제 케이드 커닝햄 같은 경우는 경기 내내 뭐 게리 페이튼 2세, 그다음 클레이 탐슨, 앤드루 위긴스, 뭐 조나단 쿠민가 이런 선수들이 붙으면서 호된 신고식을 맛봤습니다. 턴오버만 5개를 하면서 케이드 커닝햄 2자릿수 득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4쿼터 경기가 이제 좀 기운 다음에 라일스나 아니면 맥그루더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했는데 맥그루더는 이제 과거에 그 클리퍼스에 있다가 또 왔던 선수죠.
근데 제가 디트로이트의 박스 스코어 이런 거 살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아직도 팀의 코어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맨 코어가 될 수 있는 에이튼이나 밤바 이런 선수를 트레이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뭐 이런 소식도 있는 게 선수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커닝햄 정도를 제외하면은 언터처블하다라고 이제 할 만한 선수가 딱히 안 보이거든요. 제라미 그랜트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가장 빅네임으로서 트레이드 될 것으로 유력하게 지목이 되는 그런 자원이고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는 제라미 그랜트를 통해서 다른 영 코어, 젊은 코어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겠죠. 뭐 더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냉정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조금 더 탱킹하면서 한 두세 시즌 정도는 더 젊은 선수들을 많이 뽑아야지 디트로이트는 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도 유망주가 한 3명 정도는 있어줘야지 이 선수는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뭐 이렇게 설명할 게 좀 많은데 그냥 커닝햄이 나왔는데 커닝햄도 못하고 이러니까 디트로이트 쪽은 오늘 뭐 영상 설명하는 내내 정말 설명할 게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골든스테이트 대 디트로이트의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